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번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일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정원 제1차장 전옥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이 북한이 매설해놓은 목함 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8.15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이게 좀 정상적인 국면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이런 목함 지뢰가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군인들이 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걱정되는 것이 DMZ의 다른 지역에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목함 지뢰가 발견된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도발 행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사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다른 지역에서도 북한의 이런 은밀한 이 도발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DMZ 내 다른 지역 내의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그런 탐색 작업이 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이요 이 목함 지뢰를 설치한 의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이번 달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방해하기 위한 획책이다. 이 도발 주체를 놓고 또 남남 갈등을 유도할 목적이었다. 여러 가지 관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제 큰 틀에서 이번 도발의 가장 직접적인 그 동기, 이유는 네. 남남 갈등을 노리는 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제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인 것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걸 네. 무너지지 않는 거가 굉장히 큰 불만인데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통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 즉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대결을 촉발시켜야 되는데 웬만한 도발 행위라든가 북한의 여러 가지 성명 이런 거 가지고는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도발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피로도도 일면 높이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대화를 우리 정부가 문을 닫으니까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 대화의 문을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열어서 북한을 포용하지 않으면 이런 도발이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피곤하냐. 이런 논란을 촉발시켜가지고 현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 추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가중시켜가지고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을 변경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려는데 이번 도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저강도의 도발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군의 대북 응징 태세를 다시 한번 북한 나름대로 점검해보고 네. 또 그럼으로써 북한이 제2, 제3의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직접적으로 탐색해보는 의미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선은 우리 측 내부를 흔들려는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국방부가 오늘 밝힌 대로 이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이 남측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명을 살상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은 너무 당연하지만 또 한편 작년 말부터 북한군의 DMZ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알고도 우리 국방부가 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것 아닌가. 노크기 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어서 또 우리 군의 좀 대비 태세도 문제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부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크 기순 병사 사건도 있고
또 하루 저녁에 이제 북한 기순 병사가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기순 의사를 밝혀갖고 우리 군 당국에서 인사한 네. 사례도 있고, 이 DMZ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기순 병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 경비태세에 조그마한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DMZ에서 북한 군 병사들이 단체 행동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 편말 작업을 한다는 핑계하에 도발 이런 그 행태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행태를 두고서도 이번과 같은 이런 불행한 도발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첨단 장비를 통한 이런 그 경계태세의 강화 조치도 필요하지만은 군 자체에서 이 정보 활동에서도 인적 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대북 경계태세 활동에서도 인적 경계태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매뉴얼도 좀 더 다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방부가 강력한 응징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로 대북 그런 방송도 10여 년 만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그걸 교정 차원에서의 보안 조치와 대응 조치를 취하지 말고 원전서부터 모든 대북 경계와 작전 태세를 점검해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물샘 틀림없는 이런 대북 응징과 대북 이런 도발에 대한 단호한 예비 대응 태세를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 이제 또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자, 네.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친서를 보내서 이희호 여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정작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김정은은 왜 이 여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게 지금 DMZ 이번 그 쥐레 사건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가 취임한 이후 김정은이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대화를 통한 협상, 이런 것이 목표가 있지 않고 군사적인 도발을 통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만이 김정은 체제의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호 여사를 방북 초청에서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양상, 또 김정은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어떤 예양의 차원에서도 이호 여사를 이호 여사의 예방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접견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것은 남남 갈등이 이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남남 갈등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네. 이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호 여사를 만나면 김정은 체제의 홀로서기라든가 김정은의 어떤 남북관계 주도권, 리더십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 여사를 끝까지 만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홀대 논란으로 남남 갈등을 노렸고 이것이 잘 먹히지 않자 군사적 도발로 또 남남 갈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자, 남북관계는 더욱더 냉각기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기본이 지나치게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박근혜 정부의 2년 반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정부는 영속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큰 틀에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8월 5일 날 이호 여사가 가는 날 대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설픈 대북 전략을 대북 제의를 하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 체면이 깎인다. 네. 우리 체면이 깎이면 깎일수록 우리의 입지와 협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초연하게 대북 전략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